자, 지금 우리가 한 것은 폴더 샘플을 갖다가 내가 앞으로 작업할 내 폴더를 만들어서, 그쵸? 거기다가 옮긴 다음에 이름을 바꿔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소스 관리들을 편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프리미어에서 이 폴더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놔서 열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해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제가 인위적으로 아까 클립을 넣었던 폴더는 프리미어에서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폴더는 아예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러온 걸 확인해 봤더니 오디오랑 비디오만 불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또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드린 빈 세팅이었던 거죠. 저도 여기다가 넣어놔야 되겠네요. 안 헷갈리게. 빈 세팅 2022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다시 3개가 다 선택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 요게 다른 경로에 있기 때문에 또 복사하지 않은 거고, 얘를 여기로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3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복사해서 아까 그 PR 폴더 있죠? 그 중에 오늘 날짜로 만든 폴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요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갖고 오지 마시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었던 영상 폴더는 이제 안 건드리는 겁니다. 템플릿 폴더예요. 저 아예 이렇게 할게요. 아까 어떤 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안 따라해도 돼요.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그냥 바꿨습니다. 얘랑 구분하려고. 그래서 얘는 기본 소스, 복사에다 쓸 소스들만 있는 거고, PR 폴더에 오늘 만든 이 폴더, 샘플 폴더 복사해서 이름만 바꾼 거 거기다 넣은 겁니다. 됐죠? 다 됐죠? 진도 나갑니다. 안 된 분 손 드세요. 네. 잠시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프리미어가 열려 있죠? 얘도 프리미어를 여는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얘가 유형을 보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하고 세이브를 하시면 요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그래서 얘를 우선 저는 이름을 오늘자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얘 해서 복사한 다음에, 얘는 잔재주니까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얘를 이름을 그냥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까지 바꿔 볼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잔재주 부리시려면 한 단계 상위로 올라가셔서 얘를 천천히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놓고 다시 들어가서 얘를 또 천천히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를 해서 컨트롤 B 누르면 되는 거죠. 네? 그 안에 그 클래스 01 안에 프로젝트 파일을 넣은 거죠. 아까 거는 폴더였고 지금은 프로젝트 파일, 같은 이름입니다. 이 폴더 안에 이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해드렸냐면,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진도 나갑니다. 자, 프리미어를 먼저 여러분들과 똑같이 켭니다. 켰더니 여러분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 이전에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뜬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얘가 홈 화면입니다. 홈이라고 떠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제 뉴 프로젝트를 누르고 여기다가 이름 넣고 대충 넣어볼게요.
넣고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여기 프로젝트 창에다가 소스들을 막 불러오는 거거든요. 촬영 소스 부르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 좀 위로 올릴게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업하기 위해서 좀 아까 우리 폴더 작업했던 것처럼 여기다 폴더를 막 만들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누르면 하위 폴더로 가고 계속 같은 위치에 놓으려면 누르고 클릭하고 누르고 클릭하고 누르고 클릭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 있죠. 그래서 얘를 또 우리 작업한 것처럼 비디오 엔터 그럼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따라하지 마세요. 원래 이게 정석이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했던 대로 타이틀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있었죠? 있었고 사운드 있었어요. 그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편집을 할 거니까 시퀀스라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요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비디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해서 여기다가 카메라 그 다음에 다운로드 영어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외우세요.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활자로 외우시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익스포트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여기다가 불러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러오는 방법은 한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알려드리면 얘를 열어놓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창이 열리면서 뭘 불러오겠냐 골라라 이 창이 떠요. 이렇게 불러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위로 올라갈 땐 요거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작업을 시작하려니 또 김 빠지잖아요. 처음 스타트부터 맥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쁜 짓 했다고 그랬죠.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지금 얘 이름 바꿨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프리미어 다 끄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어떤 맹점이 있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폴더를 다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빨리빨리 작업하시라고 요걸 그냥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뜨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이 창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소스 불러오는 것만 쉽게 하시라고 요거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열었기 때문에 경로 보시면 요 프로젝트가 열려 있으며 요 이름대로 열려 있으며 작업하시다가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 하시면 여기에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상 폴더에 있었던 여기 있었던 얘는 남겨둬야 되는 거죠. PR 템프에 있었던 거는 다음에 열 때는 또 얘를 복사해 와서 하시라는 거죠. 이해 안 되시는 표정? 얘는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복사에다가 쓰는 거예요. 샘플만. 여러분들이 지금 바꾸신 건 요 PR 안에 오늘의 프로젝트 안에 요거 바꾸신 거예요. 얘를 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가서 그러니까 툴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해지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낯선 게. 그쵸? 이렇게 안 떠서 당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아 그러네. 다행이네 싶으시죠? 알아주니 고맙죠? 자 제가 지금 이걸 눌렀습니다. 얘가 뭐냐면
처음 키는 분들은 배워서 스스로 이제 독학으로 따라 하라고 러닝 모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모드라는 거는 그냥 이제 교재 나올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냥 툭툭 컷 편집할 때 쓰라고 창을 몇 개만 열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집중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라서 그래요. 화면이 다르면 우리는 어렵다고요. 어떤 분들 여기다 해놓고 같이 2로 시작하니까 이펙트 켜놓고 창 달라가지고 못하고 막 그러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 편집할 거니까 에디팅 모드를 눌러서 파란색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건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렇게 강조해도 또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전혀 다른 거 열어놓고선 화면이 달라서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 컬러는 뭐겠어요? 나중에 색 보정할 때 여기 막 색상환이 뜹니다. 그래서 색 보정만 주로 할 수 있게. 이펙트는 어떤 효과 넣을 때 효과 넣기 편하게, 사실은 다 똑같아요. 에디팅 모드에서도 다 돼요. 그런데 창을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위치를 바꿔놓고 더 필요한 걸 크게 해놓고 그랬을 뿐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오디오는 오디오 편집할 때겠죠. 오디오에 있는 효과들을 여기로 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픽은 이제 자막 같은 거 넣을 때, 템플릿 자막 넣을 때 편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캡션은 뭐 말자막 같은 거 저도 안 써봤어요. 그런 거 넣을 때 하라고 들어가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연결을 해서 얘네들이 어도비에서 그 유료 소스들 엄청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여기서 불러오면 과금이 되면서 내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막 이런 영상 소스 사러 다니고 막 그렇게 결제 따로 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도비에서 그냥 이 라이브러리 열어서 여기서 쭉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걔 불러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딱 적용을 하면 여기다 돈 냈으니까 저작권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한테는 없는 마스크 PD, 요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내가 만든 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복면 PD거든요. 복면 PD, 복면 TV, 복면 PD.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마스크라는 걸 썼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요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오늘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뭐냐면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윈도우에 보면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지금 열려있는 창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Save as New Workspace로. 그러면 요걸 딱 누르면 이름 지정하는 거를 마스크 PD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OK 누르면 내가 나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껐다 키면은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돼 있었어요. 프로젝트 창이 좌상단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모든 소스를 올리는 게. 그래서 이게 편하고 여기는 이펙트 창이어야 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제 설명 끝난 다음에 해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펙트 컨트롤 창, 요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놓고 얘를 저장을 한 거겠죠. 그래서 Save as New Workspace 해서 마스크, 조금 다르게 대문자로 해봤습니다. 마스크 PD 이렇게 해서 OK를 눌렀어요. 그럼 여기 또 생겼잖아요. 그럼 지금은 세팅되는데
껐다 키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에딧 워크스페이스로 뭐 리셋 시켜서 뭐 지우든지 여기서 지우든지 끄든지 하면 됩니다. 그거는. 자, 해서 기억하지 마시고 얘만 딱 키면 화면이 다르다. 그러면 에디팅 모드인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되셨죠?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파란색이면 됩니다. 또 하나 이펙트 모드랑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나 영어 아무리 약해도 E 다음에 D인지 E 다음에 F인지만 그냥 확인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에디팅 모드. 그래서 좀 아까 설명한 거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려면 이 프리미어 작업 창에 5개의 창이 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까지 합쳐서 7개인데 크게 굵직굵직하게 5개가 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프로젝트 창, 아까 우리가 불러온 거 그게 떠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를 열어보면 여기 다 있어요. 그쵸? 아,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 여기 밑에 요거. 여기 보면 V표 체크되어 있는 게 지금 열려 있는 창이에요. 그리고 꺼져 있는 거는 아직 안 열려 있는 창이죠.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창을 찾아야 되는데 닫혀 있죠. 그럼 얘를 누르면 돼요. 누르면 어디서 있는지 얘가 찾아서 딱 보여줍니다. 됐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니까 내가 맞출까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으로는 제 인터페이스가 편하거든요. 저한테 맞춰주세요. 네. 자, 5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프로젝트 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를 넣을 수 있는 이펙트 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펙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이 필요하고, 소스를 볼 수 있는 모니터, 프로그램 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할 수 있는 타임라인, 이렇게 5개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4개죠.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프로젝트 창이 요 화살표 누르면 감춰져 있는 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프로젝트 창을 옮겨요. 그러면 내가 놓을 위치에 얘가 이렇게, 지금 저 마우스 누른 채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어디다 놓일 건지 옮길 수 있는 자리를 보여줘요. 그랬을 때 잘 보세요. 맨 바깥으로 이렇게 되면은 전혀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소리고, 요 모퉁이로 하면 있는 창을 옆으로 밀면서 여기로 들어가겠다는 뜻. 보라색으로 돼 있죠? 위로 하면 요 창을 밀고 위로 들어가겠다는 뜻. 더 올리면 아예 별도로 밖으로 빼겠다는 뜻이에요. 초록색으로 되면. 여기다 놓으면 겹쳐서 놓겠다는 뜻입니다. 네모가 되면. 그러니까 좌, 우, 상, 하 밀면서 넣든지 그 바깥으로 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깥으로 좀 빠졌죠? 옆에 모니터로 갔다 왔더니 그랬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놓고 싶은 곳에 이렇게 해서 딱 놓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어딘가에 숨어 나와 있으면 다행이고, 걔 이름을 클릭해서 그냥 옮기시면 돼요. 크게 나와버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데로 빼신 거예요. 봐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이거 달라갖고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창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봐드릴게요. 이번 기수는 부디 이걸로 안 헤매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총 5개가 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는 7개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 창, 소스를 불러오는 창이 떠 있어야 우리가 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곳간. 그죠? 그 다음 여기 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다 떠 있어요.
미디어 브라우저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인포도 있고 다 이것도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펙트라서 얘를 여기다가 눌러서 그냥 활성화 시켜 놓은 거예요. 맨 앞에다가 꺼내 놓은 거예요.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나 크롬도 보면 여기에 탭들이 생기잖아요. 창들 계속 열면 탭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네이버 열고 요거 눌러서 뭐 유튜브 열고 이렇게 탭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누르면 글로 가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탭을 누르면 그걸로 활성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프로젝트, 이펙트, 그 다음에 이 이펙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창. 얘도 어떤 때는 소스 모니터로 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만약에 비디오를 불러온 걸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플레이가 돼요. 편집할 때는 여기서 플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일로 불러오는 거죠. 타임라인에 불러와서 여기서 자르고 뭐 효과 넣고 편집은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터. 여기는 곳간, 여기는 일터,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효과 주고 효과를 컨트롤하는 곳. 여기는 화면 보는 곳.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다른 게 떠 있으면 헷갈리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창으로 돼 있어야 맞고, 여기는 이펙트로 돼 있으면 되고, 여기는 이펙트 컨트롤이 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타임라인, 그 다음에 요거 툴바, 그 다음에 이 오디오 믹서, 그러니까 볼륨 보는 거, 이렇게 7개가 떠 있는 겁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만약에 다른 게 떠 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런 거 눌러서 찾아서 걔를 맨 앞으로 띄워 놓으시면 돼요. 또 얘는 얼마든지 간격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사이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툴바도 일렬로 나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 인터페이스를 잘 보세요. 제 경험상 제 모니터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작은데 요렇게 돼 있는 게 가장 편집하기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소스들은 불러오고 난 다음에는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얘랑 얘 3개거든요. 얘도 이펙트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밑에까지 뭐 막 열어서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툴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대한 좁게 놔두는 거고, 타임라인을 제일 길게 두고 이펙트 컨트롤과 프로그램 모니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 이제 막 트랙이 막 쌓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올려서 보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저랑 다르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얼마든지 그냥 마우스로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저렇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프로젝트가 떠 있느냐, 이펙트 컨트롤이 떠 있느냐, 프로그램 모니터 떠 있느냐, 이펙트 창 떠 있느냐, 타임라인 떠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전에 에디팅 모드로 선택되어 있느냐, 요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까지도 헷갈리시겠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막 뚝딱뚝딱 해드렸었잖아요. 찍어 오신 거. 그거 이제 불러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이렇게 요약본으로 컷 편집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알려드리고 다음 주서부터 교재로 들어갈게요. 자, 촬영본을 갖고 올 거니까 여기서 비디오 열어서 카메라 열어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전체 창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가 됐죠. 이 경로 보시면 돼요. 카메라가 전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빈 데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우선 보세요. 하는 시간 드릴 거예요.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창이 열리면서 어떤 거 불러올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촬영본 중에서 뭐 하나 갖고 올게요. 최순규 여름이라는
거를 불러올게요. 선택하고 열기 누르시면 불러와집니다. 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쭉 선택하셔서 얘는 지금 스틸 이미지입니다. 얘도 그럼 불러와 볼게요. 얘는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그랬죠. PR이라고 써있는 건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얘네들도 하죠. 뭐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선택 추가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다시 알려드립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 누르고 끝에 거 누를 때 Shift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 추가하시려고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쭉 불러와요. 불러와졌죠? 그러면 비디오 폴더에, 정확히는 빈이라고 합니다. 빈. 여기서는 폴더 개념보다는 빈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디오 빈에, 카메라 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서 얘네들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이미지로 옮겨 놓을게요. 컨트롤 X 눌러서 우선 잘라 놓고 위로 올려서 이미지로 가서 찍은 거니까 포토 안에 넣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스트 해서 여기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자, 지금 이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여기서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플레이가 돼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소스 모니터로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서 빨리 볼 수 있고요. 플레이를 했다가 멈췄다가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버튼 쓸 일 많지 않습니다. 다 단축키로 해요. 플레이는 거의 모든 비디오 플레이어 공통이죠. 스페이스바입니다. 또 누르면 멈추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이펙트가 필요하면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사진 대볼까요? 더블 클릭. 다시 소스 모니터로 바뀌면서 여기 떴죠. 됐죠? 얘 누르면 얘로 그림 바뀝니다. 그림 바뀌고, 얘도 그림 바뀌고. 여기서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편집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죠? No sequences. 시퀀스가 없습니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퀀스를 만들고 편집을 하면 됩니다. 시퀀스 만드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불러온 걸 그냥 일로 끌어오면 지가 시퀀스를 만듭니다. 보세요. 좀 아까 김정엽 펜샷을 mp4, 이건 동영상이고, 여기 생긴 요 아이콘은 요 트랙처럼 생겼잖아요. 얘는 시퀀스예요. 용어가 헷갈리시나요? 다시 보세요. 지금 다 무비 클립만 있잖아요. 비디오 클립들만 있잖아요. 요 아이콘을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은 아예 영상이 보여버릴까봐. 네, 크게 보이네.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콘이 필름, 비디오 있고 파형 있죠. 얘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있는 클립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 오디오가 없는 건 비디오만 떠요. 그리고 mp3 같은 거는 파형만 떠요. 아시겠죠?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비디오 샷인데, 이번에는 요거 최순규 펜샷을 여기다가 클릭해서 갖고 와 볼게요. 자, 원래 있었던 이 창을 잘 보세요. 요게 바뀌었죠? 바뀐 게 아니라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겁니다. 최순규 펜샷 비디오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얘가 뭐냐면 요 두 개는 비디오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색이죠? 그리고 오디오는 연두색 트랙, 오디오 트랙에 쌓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오디오 트랙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하고 요 타임라인하고 인디케이터를 표현한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는 시퀀스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얘 그냥 갖다 놨더니 트랙들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편집 가능해진 거예요. 아까는 시퀀스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고 비어 있었던 거고,
시퀀스가 자동으로 생기면서 편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 툴바를 이용해서 면도날로 자르고 이 화살표로 선택해서 지우고 순서 바꾸고 막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퀀스가 생성돼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불러오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 폴더를 열어서 원하는 곳에 빈칸에서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고, 모든 건 다 이 메뉴바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파일 눌러서 임포트를 누르면 똑같이 또 창이 열립니다. 해서 열기로 불러올 수 있어. 두 개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요거 컨트롤 I. 이제 주로 이제 편집하시게 되면 요걸 많이 씁니다. 단축키를. 그래서 컨트롤 I 눌러 볼게요. 컨트롤 I 누르면 똑같이 창 생겼어요. 눌렀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한글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단축키가 안 먹는다. 그러면 한글로 돼 있으면 안 먹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다 왔어요. 막 멘붕 오실 텐데 다 왔어요. 마지막 방법. 어쩌면 가장 많이 쓸 방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 띄워 놓고 거기서 그냥 바로 불러오는 거예요. 드래그 앤 드롭. 그럼 얘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요 프로젝트에 그냥 불러와지는 겁니다. 떴죠? 그죠? 그리고 이쪽 창에 시퀀스가 생겨서 타임라인이 활성화되니까 이쪽 프로그램 모니터에 그림이 보이죠. 얘도 여기서 보고 싶다. 그러면 얘 여기다 타임라인에다 끌어 놓으시면 요 타임바 있는 데서 인디케이터라고 해요. 얘를 있는 데서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제가 만든 시퀀스, 원래 있었던 시퀀스보다 이게 화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 바꾸는 방법도 차츰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다 있어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 처음부터 다시 이제 복습을 할게요. 얘가 뜬 거는 뭐가 뭐 버전이 다르거나 그래서 아마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나오네요. 클래스 01-1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끄고, 자, 프리미어를 우선 여십니다. 새 프로젝트를 해서 이름을 생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창을 5개 띄워 놓고 세팅하면 작업 준비 끝.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이걸 만들어 드려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게 열리게 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정리 시간이니까 정석으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프리미어를 켭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도 중요하거든요. 뉴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2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우선 경로, 브라우저를 눌러서 내가 저장할 경로로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PR이고, 그 다음에 요걸로 정하면 되는데 아직 나 오늘 처음 연 거야. 이게 없어.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해서 2021-1125 언더바 클래스 01-1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02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셔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OK 누르고 얘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누릅니다. 그럼 경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선택 안 하면 대부분 C 드라이브에 저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원 컴퓨터 껐다 키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작업한 거. 제일 먼저 뉴 프로젝트 키고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이 경로를 내 이름으로 옮겨 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날짜 순으로 2021 1125 클래스 언더바 01 이렇게 하고, 제가 잔재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를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C 눌러서 일단 복사 하나 해놔요. 뒤에 시퀀스 만들 때 쓰려고 해서 요거랑 요거랑 지정을 했으면 나머지는 안 건드셔도 돼요.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건 내가 여기서 위치를 정해주면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 두 개만 확인하시고 OK로 누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아까는 이 부분을 점프한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에디팅에 가 있는가 확인. 됐죠? 그 다음 5개의 창이 다 떠 있는가 확인. 프로젝트 창, 이펙트 컨트롤 창, 안 돼 있으면 걔를 누르면 됩니다. 프로그램 모니터 창, 타임라인 창. 5개가 아니라 4개네. 뭐가 없죠? 이펙트 창이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펙트 창이 있어요. 열려 있어요. 얘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젝트 창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이펙트 창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5개 프로젝트, 이펙트 컨트롤, 프로그램, 이펙트, 타임라인.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간격 벌려놓고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이제 할 일은 기왕이면 요거까지 보이게, 아이콘이 보이게 놔두시는 게 편할 거예요. 얘를 눌러서 뉴 빈을 쭉 만들어서 비디오 뭐 쭉 하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밑으로도 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름 다 바꿔놓고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디오였다면 이름을 뭐 바꿔야 되겠죠. 비디오였다면 그 밑에 게 카메라였고, 불러오는 방법, 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임포트 해도 됩니다. 총 5가지 방법이네요. 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임포트 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 눌러서 임포트 하는 방법도 있고, 열어놓은 다음에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그쵸? 열어놓고 컨트롤 I 누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익스플로러 윈도우 탐색기에서 직접 드래그 앤 드롭 하는 방법. 어디 갔을까요? 아까 그 소스들이. 손정화 팀 거. 그래서 얘를 드래그 앤 드롭 하는데 또 하나 잔재주 또 보여드릴게요. 요약이라며 자꾸 늘어나서 죄송해요. 그냥 오늘 내일은 구경만 하셔도 돼요. 얘를 여기로 불러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놨었잖아요. 그럼 불러와졌잖아요. 그 다음에 걔를 여기다 하면 시퀀스가 생겼잖아요. 걔를 그렇게 안하고 바로 여기다 놔도 돼요. 그러면 불러오면서 시퀀스가 생깁니다. 경로는 조금 틀어졌을 거예요. 시퀀스는 맨 위에 가 있어요. 불러오는 것도 맨 위에 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빠를지는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생겼잖아요. 1이라는 시퀀스 생겼으니까 이 중에 아까 시퀀스 폴더 있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드린 거예요. 여기에 있었으니까 얘는 이제 시퀀스를 이렇게 옮겨 놓고, 아무데로나 옮기셔도 돼요. 얘는 카메라로 옮겨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편집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안 되세요? 요 창 열리는 것까지 안 되세요? 네, 봐드릴게요. 자, 다들 저처럼 한번 해보시고 그 컴퓨터에 있는 본인 소스 와서 불러오는 것까지 해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손 드세요.